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 내역을 정리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었죠. 하지만 누가 왜 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은 1년째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핵심 공범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돌연 귀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검찰은 김건희 엑셀 파일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 증권 계좌의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성 시점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됐는데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2010년 넉 달만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을 매매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 세력이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핵심 공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했던 민 씨는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확보했던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달 자진 귀국 의사를 전해왔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민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 측은 자신도 김건희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파일을 줘서 좀 출력을 좀 해달라. 직원한테 이거 좀 출력 좀 해주세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민 씨는 내일 도이치모터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김건희 파일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2월 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 6개가 289번 쓰였다고 적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를 세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권오수 도이치 전 회장 등 일당 10여 명은 이미 올해 초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자금과 계좌들을 제공한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고발된 게 재작년 4월이니까 검찰은 2년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 여사 측 해명들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투자를 한 건 맞지만 주식 거래를 누군가에게 일임했다. 즉 맡겼을 뿐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말 믿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죠. 검찰이 주가 조작 기간으로 판단한 지난 2010년 1월 12일. 이날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최근 재판에서 공개됐는데요.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는 급하게 하진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주문을 승인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어치를 산 이날, 주가는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은 1인 매매 사실이 입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녹취록 속 남성,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 직원입니다.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맡겼다던 그 골드만삭스 출신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아닙니다. 이 씨도 당일 거래는 내가 아니라 김 여사가 했다고 법정에서 털어놨습니다. 1월 10일 김건희 씨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보셨죠?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한 거죠? 네. 김건희 여사는 바로 다음 날에도 10만 주, 2억 5천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역시 김 여사가 최종 승인했는데요. 그런데 이날부터는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매수 주문에 관여합니다. 네, 이사님, 저 입니다. 네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전화로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사람은 바로 주가 조작 선수 이 씨. 1월 13일 거래는 증인이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의 말을 듣고 거래 승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 여사는 이 당시 7거래일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억 3천만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하루 평균 2억 6천만 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전체 거래 대금과 맞먹는 양입니다. 검찰은 이 거래 모두 주가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일거래량이 3억 4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거래량 대비 굉장히 큰 돈을 사는 거예요.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투자를 맡겼다가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고 했죠. 일임한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이후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선수 이 씨와 관계를 맺고 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 씨와는 연을 끊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하고만 거래 권한을 공유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의심되는 해명 또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 사건의 전체 주가 조작 기간을 3년으로 파악했는데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를 1차, 그 다음 달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2차, 이렇게 두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1차 때는 김 여사가 주식을 사들이기만 한 걸로 드러나 있죠. 2차 시기엔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팔아치우기만 했다. 이게 당초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투자 자문사에서 수상한 엑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파일명은 김건희. 김 여사 증권 계좌의 인출 내역과 잔고, 주식 수량 등이 정리돼 있었는데 작성 날짜가 2011년 1월 13일. 2차 시기인 이때도 주가 조작 일당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잘못 팔았다며 조작 선수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화가 와서 왜 자기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고 난리쳤던 적이 있어요. 김은 권오수 회장이 시켜서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 그러더라라고 했고요. 더욱이 김 여사는 2차 주가 조작 투자사에 거액을 빌려준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리를 놔준 건 이 사건 주범 권오수 당시 도이치 회장이었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적 있죠? 그때 김건희 씨 자금 15억 원을 빌렸죠. 예, 당시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권오수 회장이 했습니다. 권 회장에게 자금을 부탁했고 권 회장이 자금이 없어서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그 뒤 김건희 씨 자금이 들어와서.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선 당시 김 여사 관련 해명들이 거짓이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 별개로 지금부터는 김 여사의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범으로 처벌이 될지 말지 이걸 판단할 쟁점은요. 간단히 말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겁니다. 해명들이 잇따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도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은 여전히 이 지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김 여사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의심 가는 대목 한두 곳이 아닙니다. 1차 조작 시기인 2010년 5월 20일, 김 여사는 신한증권에 있던 주식을 모두 동부증권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이체한 걸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목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김 여사처럼 주가를 요동치게 할 정도의 거액을 거래하는 큰손, 주식시장에서 주포라고 부르는데요. 투자자들은 주포가 주식을 사고 파는지 예의주시합니다. 주포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확인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 증권사의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볼까요? 모든 종목마다 이렇게 매도, 매수, 상위 증권사 이름과 각각의 거래량이 표시됩니다. 만약 주포인 김 여사가 주식을 팔았다면 매도 상위 증권사의 신한증권이 뜨고 매도량이 급증할 겁니다. 하지만 주포가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면 남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신한증권 계좌에 주목하는 사이 주포가 새로 옮겨간 증권사에서 조금씩 주식을 팔아도 그냥 전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형적인 눈속임 수법이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을 할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중요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로 불어났고 모두 조작에 활용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캠프는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공개해 의문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거를 이 수년 동안의 이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 일람표엔 6개 계좌의 주인으로 김건희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김 여사는 왜 이렇게 많은 계좌가 필요했던 걸까요? 검찰이 확인한 김 여사의 수상한 거래 내역은 모두 284건, 1, 2차 시기에 걸쳐 있습니다. 고가 매수와 허위 매수, 통장 거래 같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이 다 쓰였는데요. 시장에서 체결되고 있는 가격보다 계속 비싸게 주문하는 고가 매수는 113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특정인과 물량을 주고받는 통정 거래도 106건이나 됐습니다. 자기가 주식 걸어놓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자기 매매인 거고 둘이 짜고 하면 통정 매매인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거 거래 수수료 나가고 증권거래세 내야 되거든요. 절대 이 거래를 안 하거든요. 특히 2차 조작 시기엔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 자신의 어머니인 최 모 씨와의 통정 거래도 확인됐는데요. 어머니가 내놓은 주식 6만 2천여 주를 불과 32초 만에 김 여사가 그대로 매수한 겁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이상 거래라면 계좌 주인 김 여사에게 증권사의 경고가 날아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수상한 거래 정황을 김 여사가 모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김 여사와 함께 돈을 댄 전주 양모 씨는 실제로 고가 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됐다라는 점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주범들과의 어떤 공모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의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무죄인지는 아마 쉽게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는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차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대 인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당시 원우수첩엔 김 여사가 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녹취록에서도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를 이사님이라고 불렀죠. 네, 이사님, 저 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였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내부자 범위를 상근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구분 안 하고 있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게 더 관건인데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이 선수를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19년 어느 경찰관이 제보한 내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전화해서 합동사거리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봐야겠다라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주범 권오수 당시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등 5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도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언론사에 내사 보고서를 전달한 경찰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쟁점이 되는 수사일수록 더 눈치 볼 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가지고 국민적인 의혹들이 해소가 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는 참 수사를 잘 되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요. 자,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서 자금을 댄 일종의 전주 역할이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전주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범죄를 공모했는지 아니면 최소한 공범들의 조작 의도를 알았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전주 역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2007년 유죄가 확정된 김모 씨 등 일당 5명. 이들은 도이치모터스처럼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3개를 고른 뒤 주가를 조작해 1,0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거래 등 수법도 도이치 사건과 똑같았는데요. 모두 징역형에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고 전주 8명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주들은 주가 조작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투자 상담사가 아닌 개인에게 증권 계좌 운용을 맡긴 점, 또 수상한 거래로 증권사의 경고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주가 조작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조작 선수 일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했고 범행에 가담할 의사도 있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주가 비록 그 범행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징표만을 갖고도 충분히 주가 조작을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내린 판결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거래를 보면 전주의 특성과 함께 시세 조정을 하는 그런 특성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되어서 기소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도이치 사건에서도 전주 한 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고가 매수 같은 시세 조정 주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제 처벌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언제까지 할 건지, 또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에 만료되는지 물어봤는데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의 확정 판결 때까지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시간을 더 벌 순 있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1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자 10여 명을 기소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즉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까지 부활시키며 시세조종 등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 여사는 수사 2년 반이 다 되도록 왜 처분이 늦어지는 건지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